분명히 7시간 넘게 잤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7시간도 못 잤는데 몸이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먼저 잠자는 자세부터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수면 학회들이 얘기하는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이고 20년간 근무했던 침대 매트리스 회사에서의 제 경험과 수면 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느낀 저만의 관점을 더해서 어떻게 자야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지, 같은 시간을 자도 더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바로 누우면 코골이가 심해지니까 옆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게 더 편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엎드려 자는 걸 더 편하다고 하죠. 그럼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면 기관으로는 AASM과 NSF가 있습니다. AASM은 미국의 수면 의학 단체인데요. 수면의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학회입니다. NSF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대한수면학회가 있는데요.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의료와 진단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에는 AI나 슬립테크랑 연결을 좀 시도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대한수면학회는 주로 불면증이나 수면 행동장애 등 의료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수면 기관들은 수면 환경을 질환의 치료를 하는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수면기관은 일본 수면학회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수면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이기도 하지만 생활 환경까지 다루면서 대중성도 갖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잠잘 때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 이 보면 특정한 자세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목, 등,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는 이 척추 라인이 자연스럽게 커브와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중요한 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렬의 의미가 고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특정한 부위로 압박이나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커브와 정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똑바로 눕든 옆으로 돌아 눕든 엎드려 눕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그 정렬을 유지시켜주는 걸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이 세 곳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또 척추의 부담도 좀 감소를 시켜줄 수 있죠. 하지만 엎드린 자세는 세 나라 모두 안 좋은 자세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목이 옆으로 돌아가고 호흡에도 부담을 주고 허리가 휘는 정도도 좀 심해지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듯이 그 어떤 자세도 척추의 라인을 정렬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 세 나라가 나라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같은 경우 먼저 볼까요? 잘 때 이 뒤척이는 행동을 정상적인 수면 활동으로 봐줘요. 왜냐하면 특정한 압박을 줄이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주고 체온 조절도 잘 되거든요. 즉, 잠자는 자세가 계속 변하는 동안에 정렬을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편하게 호흡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뒤척이는 행동을 좀 숙면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좀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요. 바른 자세로 정렬을 하고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걸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급격하게 산업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서구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좋은 수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척추에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을 중심으로 관련한 시장이 좀 커진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교육적으로도 예전부터 그랬죠. 바른 자세, 똑바로 앉아라, 허리 펴고 앉아라, 뭐 이런 교육 문화도 좀 한몫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는 교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뒤척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목과 허리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다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은 한국처럼 바른 자세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부담이 덜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종합해보면 좋은 수면 자세는 어떤 특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린 자세는 공통적으로 안 좋은 자세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눕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자는 동안 번갈아 가면서 뒤척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죠. 물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눕는 것보단 옆으로 좀 돌아 눕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즉 너무 강박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척추 라인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수면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좋은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척추 라인의 정렬을 위해선 매트리스와 베개의 밸런스를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예전에 매트리스를 기존 거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걸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트리스는 분명히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목이 불편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매트리스를 조금 소프트한 걸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제 자세가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죠. 그런데 기존의 베개를 쓰던 베개는 기존 높이를 유지하다 보니까 반대로 제 목이 살짝 앞쪽으로 좀 쏠려서 꺾이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이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은 느끼더라고요. 매트리스와 베개가 전반적인 척추 라인을 유지해주는, 정렬을 유지해주는 핵심인데, 만약에 이 둘의 밸런스를 생각 안 하고 하나만 바꾸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매트리스가 단단한데 베개가 너무 무르면 목이 뒤로 꺾이면서 반대로 부담이 갈 수도 있고요. 매트리스는 소프트한데 베개가 너무 단단하면 앞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바꿔도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또 베개만 바꾼다고 해서 편해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이 디스크가 오기 전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베개는 그냥 있던 걸 대충 쓰시거나 아니면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그냥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연결되는 척추 라인을 정렬하려면 매트리스나 베개를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수면 자세에 대해 각국의 수면학회 기준을 참고하고 또 제 경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매트리스와 베개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강박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꿀잠의 1단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두가 꿀잠을 이루는 날까지 저는 계속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